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우승유입니다. 음악 컨셉별로 제품을 다시 살펴보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한테는 좀 더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 제품이 뭔지를 좀 알려드리고 나서 그 제품에 맞는 음악은 이제 그 다음에 선택인데, 거기까지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게 제품들이 하도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치고 나서 보면 음악으로 이 제품을 설명하는 거, 이게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컬 스피커를 굉장히 다양한 앰프로 소리를 듣고 계신데, 보컬은 원래 어떻게 소리가 나야 되는지를 보는 것, 얘를 봐라 할 때 딱 보는 게 그 디바 유토피아, 그리고 디바 메자 유토피아, 그 상위에 있는 이런 제품들이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디바 유토피아를 그럼 어떻게 들어볼 것이냐, 어떤 음악들을 들어볼 것이냐, 무수히 많은 음악들이 있죠. 디바 유토피아를 들어볼, 그 중에서 저희들이 늘 얘기하고 있는 명반, 명곡, 왜 그 음반은 명반이라고 부르는지 사실은 잘 모른 채로 그냥 듣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평론가들이 그렇다니까. 아티스트가 좀 뭔가 푸짐해 보이고 활동 반경이나 뭐 상을 받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 그 사람은 명 아티스트고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게 명반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무심코 듣고 있는데, 저희의 기준은 그 녹음의 품질, 그리고 아티스트의 기량, 프로듀싱, 레코딩,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걸 기준으로 명반을. 하지만 그렇게 녹음만 잘한 그런 음악만 고르는 게 아니고, 음악과 물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시켰을 때 녹음까지도 잘한 그런 명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명반은 수도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편의 분량에서 대략 한 4곡 정도 압축을 시켜서 그렇게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시대 순으로 할 건 아니고, 이런 명반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세대가 역시 80년대죠. 80년대 초반 토토의 4집, 전 이 앨범과 이 앨범에 수록된 그 곡들의 가치가 그 이후로 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 수준을 아직 뛰어넘을 만한 그런 곡들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앨범의 가치를 여전히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토토의 4집이 뛰어난 부분은 뭐냐면 대중적으로도 상당히 친근하다 이거죠. 명반인데 음악 자체가 어렵고 연주를 하는 이런 사람들끼리만 아는 그런 명반이 아닌,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야, 정말 저 앨범 좋아, 한 곡도 빠뜨릴 게 없어, 이런 정도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토토의 4집을 항상 명반으로 꼽고 있고, 그 앨범에 있는 여러 곡 중에서도 제일 먼저 꼽는 곡이 앨범의 맨 끝에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이 곡은 이 토토의 4집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토토의 유일한 빌보드 핫백 넘버 원 곡이라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 앨범이 발매된 82년 그 이듬해 그래미상에서 이 앨범 토토 4집에 총 6관왕의 명예를 안겨준 결정적인 장본인입니다. 이 곡 외에 그런 상을 견인한 또 다른 곡은 바로 로제나라는 곡이죠. 근데 로제나와 이 아프리카는 서로 약간은 결도 다르지만 방향이 다르다고 했을 때, 일반인들한테 좀 더 쉽고 친숙한 곡은 넘버 원을 차지한 아프리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가치는 작곡자인 데이비드 페이지, 이 건반 주자지만 8, 90%를 데이비드 페이지가 전부 작곡을 했죠. 토토의 대부분의 곡은 데이비드 페이지의 이 머릿속에 있는 감성과 감각이 발휘돼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의를 달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키보드를 연주하고 보컬도 시작을 합니다. 본인의 목소리로.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마치 해밍웨이처럼 새로운 전기를 일반인들한테 마련한,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하면서 아프리카의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 퍼커션 소리, 이건 토토의 제프 포카로라는 당대 최고의 드러머가 연주하는 일반 드럼과 퍼커션을 같이 이용한 이런 연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퍼커션 주자로서는 전설 같은 바로 레니 카스트로라는 분을 초빙합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의 토속악기, 그러니까 제프 포카로가 일반적으로 밴드가 연주할 때 쓰는 타악기를 주로 연주했다고 한다면, 레니 카스트로는 좀 더 토속적인 그런 퍼커션들, 젬베라든가 쉐이커, 아프리카에 가면 들을 것 같은 그런 타악기들 있죠. 그 명인 같은 이 두 타악기 주자의 그 서로 분위기가 다른 연주를 섞어서 그렇게 믹싱해서 도입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서 데이비드 페이지의 그 웅장한 야마하 GS1 빰빠라빰빠람빰빰 하는, 이게 거의 오케스트라 같아요. 이 포만감 뛰어난 신디사이저 소리, 사실 이게 압권입니다. 앞에 뭐 타악기가 어떻고 뒤에 보컬이 어떻고 이렇게 해도 이 곡을 다 듣고 나면 생각나는 부분은 그 야마하 GS1을 연주하는 그 메인 테마 부분, 그 웅장함, 이런 소리가 오랫동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 곡의 클라이막스 같은 부분은 그런 신디사이저에 얹힌 스티브 루카서의 기타. 스티브 루카스는 좀 이따 다음 곡을 설명할 때 또 등장하지만 최고의 세션 기타리스트입니다. 그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에 대단히 뛰어난 기타리스트이기도 했었지만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토토의 노래 중에 백킹 보컬은 물론이고 본인이 메인으로 등장하는 그런 곡들도 가끔 부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데이비 페이지보다는 노래를 좀 더 잘하는 게 스티브 루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바비 킴볼 같은 아주 고음을 로제너의 메인 테마를 부르는 기량이 뛰어난 보컬도 있었지만 토토는 그런 면에서 보컬리스트들도 잘 갖춘 그런 밴드였다고 생각이 되고, 여하튼 그런 명인들의 뛰어난 믹싱과 연주, 그리고 그걸 적절히 사운드로 만들어내고 무엇보다 이렇게 쉽게 들리게 한 그런 프로듀싱이 돋보이는 곡이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오랜만에 그 아프리카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Hear the drums echoing tonight, and she hears only whispers of some quiet conversation. She's coming in 12:30 flight. The moonlit wings reflect the stars that guide me towards salvation. I stopped an old man along the way, hoping to find some old forgotten words or ancient melodies. He turned to me as if to say, hurry boy, it's waiting there for you. Gonna take a lot to drag me away from you. There's nothing that 100 men or more could ever do. I bless the rains down in Africa. We're gonna take some time to do the things we never had. 자, 그 다음은 뭐 이의를 달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명반인데 바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는 바로 앞에 들은 토토의 4집하고 같은 해에 출시됐어요. 제가 그걸 교회 갔다 그 앨범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던 게 중학교 2학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러고서 그해 11월 스릴러가 나왔습니다. 근데 스릴러의 파장은 토토보다는 훨씬 반경도 넓고 상업적으로 훨씬 더 큰 그런 센세이션을 불러온 앨범이었죠. 최근에 마이클이라는 영화도 개봉했지만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가 왜 그렇게 큰 앨범이냐는 거는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들, 흑인 음악의 베이스 리듬이 되는 펑크라든가 락적인 기법, 팝적인 기법, 거기에 이 마이클 잭슨 고유의 그 춤이 있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기량의 춤을 그 모든 곡에 다 각각의 스타일대로 집어넣은 이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는 지금 같이 들어볼 이 빌리진 같은 곡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믹싱을 90번을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악기를 입히고 편집하고 90번을 해서 만들어낸 그 연주자들의 기량과 마이클 잭슨의 음악성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녹음하고 그걸 만들어낸 노력으로 만들어낸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더해서 저희 이 오디오 하는 분들이 기억하는 이름은 브루스 스웨디언이라는 뛰어난 레코딩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퀸시 존스는 프로듀싱, 곡의 분위기와 이 전체적인 걸 이끌어가는 감독이었다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녹음으로 담아낸 사람은 바로 브루스 스웨디언이에요. 이분은 퀸시 존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배드 데인저러스까지 계속 활동을 같이 합니다. 여하튼 오디오적인 기법까지 포함이 된 뛰어난 앨범이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특히 명반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레코딩 엔지니어인 브루스 스웨디언이 퀸시 존스와 같이 얘기를 해서 빌리진의 이 처음에 시작하는 그 드럼 있잖아요. 툭탁 툭탁 굉장히 울림이 적게 나오는 이 독특한 소리를 내려고 스네어에다가 그 위에 얇은 합판을 얹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 진 소재의 천을 덮어서 그 위를 두드려서 그런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킥드럼 속에는 양털 가득한 베개를 집어넣었다고 해요. 하여튼 그런 소리 하나 만들어낼 때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동원이 돼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빌리진이었습니다. 자, 이 곡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90년대로 옮겨옵니다. 너바나의 2집 네버마인드. 이 앨범은 뭐 어느 매체에서 그리고 어느 평론가들, 저널들이 평가를 해도 그 명반 100개, 뭐 500개를 뽑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항상 1, 2위를 다투는 앨범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이전에 없었던 어떤 혁신, 헤비메탈이 이 불꽃이 꺼져가고 의미도 없이 그 마지막을 연명하고 있었던 그 시장을 이제 헤비메탈이 없어도 된다, 그런 확신을 줬던, 그래서 헤비메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해서 이제 얼터너티브라는 그런 타이틀도 붙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시애틀 그런지의 시작이었던 그런 아티스트이자 앨범이었죠. 너바나의 네버마인드. 사실 90년대 초반에는 다양한 락 음악들의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그 헤비메탈이 도대체 언제까지 무의미한 연명을 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반성이 많이 일었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조금씩 틀이 잡히기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는 스매싱 펌킨스가 있었고, 동부에서는 R.E.M이 이글스의 새로운 해석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남부에는 콜렉티브 소울이 있었죠. 근데 무엇보다 이들을 다 합친 만큼의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게 모두 시애틀에 있었죠. 그런지 밴드 3개, 너바나, 펄잼, 앨리스 인 체인.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시작이었어요. 가죽 바지를 입고 이 헤어 메탈이라고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했던,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스타일을 찢어진 청바지의 세대로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게 한 게 바로 시애틀 그런지 밴드였고, 사실 그 중에 원탑은 너바나였습니다. 이 너바나의 네버마인드는 그 이전의 펑크를 재해석해서 헤비메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로 좀 더 심도가 크고 파괴력이 큰, 좀 더 저항이 강한 그런 새로운 락 음악을 만들어낸 그런 의미가 가장 크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보는 너바나 네버마인드의 가치는 거친 그런지 음악을 하면서도 음질이 꽤 뛰어나다는 거예요. 거친 부분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거칠게 몰아가는데, 그 드럼이나 베이스 소리, 이 녹음을 대단히 선명하게 한 그런 프로듀싱이 돋보입니다. 아주 말쑥한 분위기 속에 혼란스럽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사가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 수도 없는 이런 음악으로 락 음악을 다시 재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앨범에는 뭐 한 곡도 빠뜨릴 곡이 없지만, 가끔 락 음악은 어떻게 들릴까 할 때 꼭 들어보는 곡 중에 하나가 리티움입니다. 이 아시겠지만 리티움은 이 우울증 치료제 같은 이런 약물에 대한 그런 노래인데, 이 곡을 들어보면 그래서 어깨 축 늘어진 이런 보컬로 그렇게 노래를 하는 커트 코베인 고유의 스타일을 일관하지만, 이 노래 앞권은 데이브 그롤의 드럼이에요. 특히 킥드럼은 탄력에 넘치고 스네어나 심벌 대단히 청명합니다. 커트 코베인의 보컬과 크리스 노버셀릭의 베이스가 몰아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천천히 젖어오는, 그리고 강렬한 그 시애틀 그런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샘플이 됩니다. 리튬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I'm so happy, cause today found my friends are in my head. I'm so ugly, that's okay, cause so are you. Book on mirrors, Sunday morning is every day for all I care. And I'm not scared, light my candles in our days, cause I found God. Yeah! I'm so lonely, that's okay, shake my head, and I'm not sad, and just maybe I'm to blame for all I've heard, and I'm not sure, I'm so excited, I can't wait to meet you there, and I don't care, I'm so horny, that's okay, my will is good, yeah! 자, 그리고 네 번째 곡은 그보다 전으로 갑니다. 70년대 초반 곡이에요. 바로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앨범의 첫 곡이기도 하고 앨범 타이틀이기도 한 What's Going On. 이 앨범은 어떻게 해도 락으로 뽑아도, 소울에서 뽑아도, 그 다음에 뭐 그걸 통틀은 전체 명반을 뽑아도 역시 항상 1, 2위를 다투는, 너바나가 락 쪽에서 이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혁신을 불러온 그런 가치로 1, 2위를 다툰다고 했다면,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은 좀 더 반경이 넓습니다. 락이든 락이 아니든 이건 위대한 앨범, 항상 그렇게 추앙되는 대표곡인데 지금 들어봐도 이 50년 전에 이 녹음은 대단히 세련되고 아주 말쑥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리드미컬하고 아주 고급진 분위기, 이게 이 안에 담긴 메시지하고는 좀 상반될 정도로 그런 음악을 담고 있는 아주 명반 중에 명반이고 하이파이적으로도 감상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곡들을 담고 있습니다. 곡의 메시지는 사실은 월남전하고 관련돼 있어요. 굉장히 미국 체제 비판적이고 저항 정신이 강한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 자체는 비판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조화로 승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들어볼 동명 타이틀인 What's Going On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들어보면 이후에 나온 여러 곡들에 의해서 뭐가 새롭고 뭐가 다른지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장르의 음악들에 영향을 끼친 메시지적으로 그렇고 그런 음악 스타일의 창안이라는 그런 가치에서 이 곡과 앨범에 명반이라는 타이틀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은 그런 아주 대단한 혁신과 음악성 그리고 아주 세련된 음악 결정적으로 이런 걸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사였던 모타운 사장이 야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곡을 넣으면 안 돼.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냥 잘 팔리고 춤추기 쉬운 이런 곡 만들어. 이게 그때까지의 모타운의 어떤 흑인 음악의 그런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앨범의 주인공인 마빈 게이는 좀 달랐어요. 그러면 난 너희들하고 일 안 할 거야. 발매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발매할 거고 너희들하고 이제 계약을 끝낼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사장이 마빈 게이를 붙잡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빈 게이의 새로운 요구들이 쏟아졌어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녹음하고 이렇게 손대지 말고 내가 녹음하자는 대로 해.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모타운 같은 명 레이블에서도 흑인은 딱 짜여진 모든 연주와 악기들이 다 결정된 채로 와서 시키는 것만 했어요.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약간은 좀 굴욕적인 그런 아티스트 생활을 했던 게 그 모타운의 어떤 오래전의 운영 방식이었는데 이 What's Going On을 만들었던 마빈 게이는 그 틀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앨범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모타운에는 아티스트 위주의 그런 프로듀싱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앨범 자체가 전체 음악사에서 갖는 그런 혁명도 있지만 이런 한 음반사에서 갖는 경영 방식을 바꿔낸 그런 새로운 혁명 같은 것도 이 앨범의 또 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What's Going On 동명 타이틀이자 첫 곡인 이 곡은 후대 음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냐면 일단 이 댄스 온 더 플로어 4박자 리듬 아주 감미롭게 흐르는 그런 목관 악기로 섬세하게 흐르기 시작하지만 전체 그 기절을 흐르고 있는 리듬은 4박자 디스코 리듬입니다. 원래는 소울풍의 댄스홀 비트였는데 나중에 이거를 비트를 크게 확장시킨 게 디스코가 됐어요. 70년대. 그래서 디스코의 어떤 시족격인 그런 리듬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이 독특한 소울 창법 그리고 잘 들어보면 이 곡은 여러 연주자들이 다양한 재즈 편성의 악기들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 위에 살짝 오케스트라가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흑인의 소울과 블루스, 리드미컬한 비트, 백인의 오케스트라 이게 합쳐져 있는 이런 방식 자체도 화합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거 미처 모르고 들었다면 이 곡이 왜 그렇게 매끄럽게 들리고 세련되게 들리는지도 새롭게 발견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이 마빈 게이의 노래가 이렇게 들어보면 앞에 선명하게 맺혀 들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똑같은 사람이 2번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마빈 게이가 둘이 나옵니다. 뒤쪽에 살짝 하모니를 넣고 있는 서로 뭐 3도 화성을 넣은 화음을 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뒤쪽에 살짝 그림자처럼 무슨 기법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마빈 게이가 노래를 2번 해서 절묘하게 믹싱을 한 그런 보컬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듣는 재미가 또 크고요. 그리고 이 곡 전체가 반전과 사회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가사를 모르고 들으면 마치 감미로운 어떤 연애담이나 즐거운 얘기를 담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곡이 시작하면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Hey man, what's on?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목관악기와 리듬이 시작이 되는데 그 분위기를 마치 이렇게 파티장 분위기를 내려고 이게 마빈 게이 아이디어예요. 또 그 미식 축구팀 팀들을 불러와서 야, 여기서 니들 그냥 떠들고 놀고 있어. 그러고서 그걸 나중에 음원에다 집어넣은 자연스럽게 흥겨운 파티장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 곡 What's Going On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ther, there's too many of you crying.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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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far too many of you dying.
know we've got to find a way to bring some loving here today. Yeah. Father, Father, we don't need to escalate. You see, war is not the answer, for only love can conquer hate. You know we've got to find a way to bring some love in here today. Oh, picket lines and picket signs. Don't punish me with brutality. Talk to me so you can see. Oh,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Yeah, what's going on? Oh, what's going on? What's 자, 명곡, 명반을 이렇게 다만 뭐 대여섯 곡 골라낸다는 게 훨씬 어렵죠. 100개를 골라내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다만 저희는 이 디바 유토피아라는 포칼의 일체형 액티브 스피커, 이 스피커로 그런 음악들이 과연 어떻게 들리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포칼의 디바 유토피아는 포칼 최초의 액티브 스피커고, 앞에서 보면 유닛이 2개만 있는 것 같지만 측면에 6.5인치 우퍼가 2개씩 총 4개, 그리고 똑같은 6.5인치 앞에 미드 베이스를 달고 있는, 그리고 IAL2 포컬이 설립 이후에 모든 기술이 총동원된 그 베릴륨 소재로 만든 최고의 트위터를 장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네임의 AB 클래스 앰프들이 유닛별로 드라이버별로 장착이 돼서 소리를 내고 있는, 그렇게 해서 20Hz 때부터 30kHz를 넘어가는 광대역을 내는 이런 액티브 시스템. 그냥 스피커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양쪽에 코드만 꽂으면, 스트리밍만 흘려주면 저희가 이런 명곡, 명반이라고 하는 이런 곡들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기종입니다. 음악을 감상하고 싶은데 뭘 많이 늘어놓다 보면 기계에 또 빠지게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그 음악이 원래는 어디까지 녹음을 했고 어떤 연주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나 그걸 들어보고 싶어. 그럴 때 이 포컬의 디바 유토피아 같은 스피커가 큰 위력을 발휘하고 아마 평생 모든 음악을 다 들려줄 그런 친구 같은 그런 반려 스피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한테 익숙한 곡들, 그 곡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런 명곡 명반을 한번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나눠봤고, 이 스피커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제 아직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포컬 디바 유토피아로 새로운 테마를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놨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